이 이재명과 조국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선거 전에는 이재명이 조국한테 많이 추파를 던졌어요. 예. 아, 뭐 하면은 원내 교섭단체 그것도 좀 낮춰줄 수 있고 뭐 우리 조국 우리는 그쪽으로 한 길로 갈 것이다 막 했는데 딱 선거 끝나자마자 싸늘합니다. 두 사람 관계가. 예. 조국이는 뭐 계속 이제 이재명한테 아니 범야권 저기 회의해갖고 당신 이 정수회담 할 때 우리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이 정성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 사람 아직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딱 한 칼에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로 이 선거 결과가 선거 전에는 이 조국당이 잘못하면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당을 살살 하다가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재명과 조국의 사이가 이재명이 조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친문의 어떤 대권 주자로 나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도 방송 몇 번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조국이하고 이제 이재명의 협조 관계는 끝났고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네. 그 이유가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네. 첫째는 이제 이미 한 거 교섭단체. 오늘은 이제 그 두 명이 민주당 입당해 버렸죠. 민주당 입당해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날아가 버렸죠. 그게 첫째 이재명한테 네. 섭섭한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면담하기 전에 네. 우리 야권에 그 먼저 모이자 했는데 정성호가 이제 너는 국회의원도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무시하면서 아예 그냥 완전히 빼버린 거죠. 조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회담 자리에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데 그렇지. 민주당이 빼버렸잖아요. 여기 두 번째 이유고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싸우느냐? 바로 이제 그 지방선거하고 다음 대선 있죠. 네. 이때는 지민 비조가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으로 봐요. 이번 총선은 지민 비조. 네. 이 말은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네. 이게 협력이 되죠. 그런데 다음에 지방선거 하는데 야 그때도 이게 지역구 민주당, 비례는 조국, 네. 비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선거에 비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호남 같은 데서는 피 터지는 싸움 할 거예요. 이번에도 이게 조국당이 호남에서 이재명보다 앞섰잖아요. 아 그럼요. 따라서 저는 지민 비조로 권력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게 조국당은 후보 내야 되잖아요. 지방선거 후보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이재명과 조국에는 앞으로 이게 처절한 전면전에 돌입한다. 이래 봅니다. 그 제가 이제 호남 분들 몇 분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왜 조국을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못 믿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은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조국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조국이 지역구 후보를 냈으면 이번에 아마 호남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옛날 안철수가 국민의당으로 휩쓸었듯이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호남에서의 이재명에 대한 그 지지도가 이렇게 굳건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는 썩 호감이 없어요. 반면에 조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이 어제 그 지금 5.18 갔다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하이도 갔다가 지금 공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이 노무현과의 당선, 문재인의 당선 이걸 두 개를 보면 결정적으로 뭐겠어요? 즉 부울경 이쪽 부산, 울산, 경남에 이제 그 기반을 뒀잖아요. 부산 출신이잖아요. 거기와 호남 세력이 같이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희한한 게 왜 저는 호남에서는 꼭 부산 사람들만 그렇게 했는지 지금 보면 조국, 문재인, 노무현 뭐 전부 다 부산 사람들이잖아요. 꼭 부산 사람들하고 이제 연대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TK하고는 안 되는데 부산하고는 뭔가 연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조국이가 지금 계속 부산 가면 부산 사투리 쓰잖아요. 안 쓰다가 갑자기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결국 부산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정책 연고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그런 어떤 큰 틀 속에서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바로 김경수입니다. 예. 이게요, 제가 이 양정철의 그 이 비서실장 제가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양정철이 최근의 움직임을 제가 좀 포착을 했어요. 양정철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자
이 이제 친문들은 이 조국 혁신당을 플랫폼 삼아서 이걸로 삼아서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낼 수 있는 후보는 뭐 누구냐? 조국이는 일단 빠져갈 거고. 그러면 그 대안은 김경수다. 김경수가 지금 사면은 됐습니다만은 복권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권이 안 되면 다음 선거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 복권을 해주면 우리가 윤 대통령의 어떤 임기 끝까지 이제 보호해주고, 윤 대통령 연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걸로 아마 윤 대통령 측 그 관계자들한테 꼬셨던 모양이에요. 즉 만약에 김경수만 복권시켜주면 이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가 있고 집권 어떤 안정화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썰을 풀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제 포착이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꾸미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쪽은 나중에 조국 혁신당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국이 만약에 빵에 들어가 버리면 그 대타로 김경수를 꽂혀서 다시 한번 부산, 경남, 이쪽 울산. 왜냐하면 김경수가 경남지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호남이 다시 한번 손잡으면 다음 대권은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렇죠. 뭐니 해도 이제 그 친문의 적자는요. 네. 적자는 이제 그 김경수니까 김경수. 아마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이제 그 복권이 안 돼 있으니까 출마가 안 되는데. 그렇죠. 아까처럼 이제 그 양정철이가 사면 복권은 이제 대통령이 고유한 거나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비서실장이나 뭐 오면 김경수를 어떻게든 사면시켜 보자. 네. 뭐 이래서 이게 저도 그때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많이 이제 그 비판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경우든 네. 지금 이제 그 항상 전쟁은 우리는 통합하고요. 그다음에 적은 분열식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분열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뭐 전략적으로 본다면요. 네. 오히려 이게 마지막에는 한번 사면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오히려 이게 이재명이하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이 있고 그다음에 친문이 있으니 아예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벌이도록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에 나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네. 만약 이재명이 중도안에 드랍시켜 버린다. 네. 사법적인 이거 선고 내려치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재앙적인 상황이. 아니 이제 이재명 조국이가 다 들어가 버리면 뭐 아예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싸움 붙일 대상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김경수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 말하기에 이재명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뭐 전자에 그렇죠. 전제하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요 현대 그 하여튼 중요한 거는 김경수가 마지막에 변수는 맞아요. 저는 이번에 선거를 분석할 때 우리 우파 쪽에 대선 후보는 많이 살아남았어요. 김태호, 나경원, 안철수. 근데 저쪽은요 대선 후보가 근데 씨가 말라버렸어요. 네. 김두관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이광재 떨어졌잖아. 결국 저쪽은 이제 조국이하고 이재명 둘이밖에 없잖아. 둘밖에 안 남았죠. 근데 조국이는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왜? 구속은 면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피선거권은 안 될 겁니다. 구속 어떻게 면해요? 자기 딴에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유재수 감찰 무마를 아하, 무죄가 일부 그걸로. 파기환송하고 네. 요래조래가 시간 끌다가 전화비체 파기환송하면 이게 그거 빠지면 근데 입시 비리가 있잖아요. 입시비리. 입시 비리는 못 빠져나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제 그 구속만 면해도 다행이다. 어차피 이게 이번에 어렵다. 집행유예만 넣어도 이게 피선거 안 되잖아요. 네네. 따라서 저는 조국이는 뭐 어떻게 날려갔다 보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누누이 말했지만 이재명이가 이제 그 대장동 본류 재판은 이제 시간을 끌어서 돌파하자. 어쨌거나 끌어야죠. 이제. 어차피 3년이니까 시간을 끌어서 이게 돌파하자. 이건 문제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네. 위정교사가 선고 임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한변이라고 있잖아요. 한변에서 오늘 또. 예. 한변에서 이제 그 판사 4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4명을 지금 맡고 있는 이제 그 한성진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네. 이 판사 3명하고요. 그다음에 전임 판사가 강규태잖아요. 강규태고. 4명을 고소했습니다. 직무유기로.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요 판결이 이제 임박하면 이재명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과 그다음에 위정교사 여기에서 이게 아마 출마 여부가 결론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한동훈 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서 변호사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건 우리 쪽에는 후보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고 그래 흥행을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저렇게 욕을 하고 뭐 나오지 마라 그래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무슨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뭐 그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영 전체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살아 있어야지만이 그나마 다음 이 대선 경쟁에서 정말 흥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대선 후보가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의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진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근데 왜 주구장창 한동훈 위원장을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아니 뭐 선거 책임 뭐 솔직히 뭐 저 윤 대통령 책임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한동훈 위원장 책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임 문제만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책임은 끝난 거고 지금 선거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선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쨌건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후보들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내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왜 그걸 못 내게 하려고 그냥 그게 저는 결국은 저쪽 이 전략에 밀려가거나 또 우리 내부에 자기 정치적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런 거에 편승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한동훈 죽이면 이제 좋아할 사람들이 있죠. 네. 제가 보기에 그 한동훈 죽음에게 제일 좋아할 사람이요. 네. 조국. 조국은 이제 그 한동훈 특검법 만들겠다. 그렇죠. 1호 법안이 네. 이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2조 심판이니까. 네. 그다음에 저는 이준석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우 땡. 이준석이가요. 오늘 인터뷰했거든요. 네. 오늘 인터뷰 자기는 대선에 나간다.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나 외치나 최소한 윤석열보다 잘할 자신 있다.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경쟁자니까 이준석이도 좋아할 거고요. 네. 또 이게 좋아할 사람이 있죠. 홍준표. 홍준표 좋아하죠. 홍준표도 이게 제일 라이벌이 한동훈인데 한동훈에게 이번에 때려잡아서 네.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네. 폐쇄 자식이 버리면 다음에 내가 이게 그저 물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서로게 밀고 당기면서 아이고 총리는 홍준표가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홍준표는 아이고 당대표는 이준석이가 제일 잘했습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국이는 한동훈 특검법이고 이런 게 갈라치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제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이게 자유파의 좋은 훌륭한 자산 중에 한 명이니 그렇죠. 충분히 성찰하고 좀 더 공부돼서 권토중내 해가 복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파이를 자유파 후보를 다양하게 키우자 이런 차원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2년 뒤에 전당대회 때 제가 한동훈을 밀지 오세훈을 밀지 원희룡을 밀지 몰라요. 아, 그럼요. 제가 한동훈 민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동훈도 일정 지지세가 있고 자산이니까 저는 이제 그 빨리 복귀하시라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참 근데 어떤 분들은 댓글로도 뭐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하는데 뭘 배신했다는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십시오. 야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공략을 하고 있고 이준석이가 홍준표 시장을 뭐하러 이 총리 후보로 띄우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잘 되라고 띄우겠습니까? 윤 대통령 잘 되라고 하겠어요? 지금 뭐 윤 정부 성공하라고 저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치인의 말은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면에 본인의 욕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작자가 이제 와서 홍준표 시장을 뭔가 총리로 내세우자 뭐 이런 이야기는 망하라는 이야기예요. 딱 박지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는 다음 대표 안철수가 해야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빨리 망하라고. 딱 그거예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 고지고대로 듣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언도 진짜 이제 평소에 그 진정성 있게 네. 잘 되도록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평소에 그 망하도록 이렇게 그 악마의 속삭임처럼 이렇게 그렇죠. 조언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뭐 박영선 총리, 네. 양정택 실장도 그 잘못된 조언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그 홍준표 총리 이것도 이게 그 잘못된 네. 조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근데 그 총리 후보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이재명한테 맡겨도 안 된다 보거든요. 제 전략을 보면 이제 그냥 우리 우파 쪽에 신망이 두터운 네. 훌륭한 분에게 소신껏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만에 하나 이유도 없이 부결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비난도 받겠지만 중요한 게 한득수로 가면 됩니다. 아니 3번, 4번 계속 부결시켜. 한 2년 부결시켜. 그럼 한득수가 2년 하면 되잖아요. 한득수 총리가 뭐 결함이 있어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그러면 민주당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조언에 뭐 대통령이 안 넘어가겠지만 그 홍준표 총리든 박영선 총리든 이재명이 지명하는 총리든 이건 전부 이게 잘못된 네. 우리 분열을 꾀하는 이런 조언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떤 조직이든지요. 똘똘 뭉치면 참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명언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그게 저는 참 이번 우리 이 국민의힘 상황, 이 여권 내부의 상황을 보면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지금 와서 무슨 네가 책임이 더 크니 내가 책임이 더 크니 뭐 그거 해봐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선거 다시 한번 합니까? 다시 해서 그냥 저 뭐 3세판 해요? 못 하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근데 뭐하러 자꾸 책임을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짚어보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다음번에 똑같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점을 찾는 거는 당연한 거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네가 책임이 더 크니 그다음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면 대통령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지금 대통령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갖고 국민들의 사랑받는 대통령이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정부를 성공하고 그래야 다음에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 보수 정권 한번 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방송에 그 서정욱 TV에서 뭐 하시더라고요? 총선 백서 1, 2, 3, 4 오늘 이제 그 4부까지 했고요. 네. 제가 1부는 이제 그 제 잘못부터 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백서는 만들고 있죠. 네네. 그렇죠. 조정훈 위원장. 네네. 근데요, 저는 백서를 만들 때 제안을 딱 또 제가 이거 제안한 건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통령실에서는요, 대통령실이 잘못된 것만 쫙 써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욕하지 말고. 잘한 거 쓰지 말고. 예, 오. 잘못된 것만. 잘못된 것만. 그다음에 당은요. 당은 이게 당이 잘못된 것만 써내라는 거죠. 남이 잘못된 거 쓰지 말고요. 괜찮네. 그다음에 후보들 있죠. 후보들은 이게 내가 잘못된 것만 쫙 써내보라는 거죠. 아하. 이걸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취합해 보겠다. 우리 외부의 선배님이나 네. 저처럼 정치에 우리는 뭐 배지를 노리는 사람도 아니고 네. 오로지 이게 윤석열 정권 성공과 우리 그 자유파 승리만 기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외부의 사람이 그걸 취합해 보면 각자 자아 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야 돼. 괜히 남 탓은 써내지 말자 이거죠. 그렇지. 당은 대통령 탓하고 대통령실은 당 탓하고 후보는 또 이게 대통령 한동훈 탓하고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자기가 잘못한 것만 딱 써내자. 이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서를 계속 저는 방송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돌아가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했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입니다.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러면 다음 그 지금 후보들도 막 가슴이 아플 겁니다. 내가 뭐 대통령실 좀 잘했으면 뭐 아주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자기가 얼마나 잘했느냐. 제가요 이번에 그 어떤 후보들 당선된 후보와 당선되지 않는 후보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선거운동 한 그 질이 달라요. 진짜 당선된 후보는 그 당선될 만했어요. 왜? 정말 마지막 날 투표하는 날요.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부터 투표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총동원해 갖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방송을 때리도록 했어요. 주민 여러분 오늘 선거일입니다. 투표하십시오. 뭐 계속 그냥 막 새벽부터 그때 본투표 이 투표율이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그냥 막 계속 조직 동원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당은요. 이 선거 투표 회의를 몇 시인지 아십니까? 2시 반에 해놨어요. 2시 반에.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게? 2시 반에 회의하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저 자기 지역구 가서 앉아 있고 나머지는 출근도 안 하고 있고 그래갖고 무슨 선거를 합니까 진짜? 예? 이재명은 새벽부터 뭐 올리가 쌌는데 이쪽은 당에 출근도 안 하고 오후 2시 반에 이 선거 투표 점검회의 하면 뭘 합니까? 이미 다 투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아침부터 진짜
열심히 해서 막 아파트마다 막 계속 방송하고 투표 나오세요 막 하고 조직들 동원하고 이런 사람은 당선됐어요. 그런 네타시오를 좀 해보란 말입니다. 네타시오를. 예. 예.